종사하고 있는 지가 거의 한 13년, 14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신문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자료를 해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카톡, 단체 카톡 맞아요. 그 단체 카톡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톡에 계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이 문화센터가 시작한 지가 26회고 한 2년 반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다양한 전문 예술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8월달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한국인한테는 굉장한 날이죠. 광복절도 있고 광복절을 기념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에서도 지금 광복절 행사가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 광복절 아침날 당일날에는 그 교육재단에서 광복절 행사도 있고 저번 주에는 저희가 LA시에 가서 광복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만큼 한인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체로 여러분을 대변해서 해주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인회에 조인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같이 하면은 정말 우리 노년, 우리 나이에 정말 뜻깊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딱딱한 분위기를 정말 해피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24회, 25회째 정말 아무런 보수 없이 항상 해주시는 우리 손상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웃음 전도사십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복장이 너무 뭐랄까 그렇지 웃음 전도사로서의 모습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또 광복절 행사를 했었는데 갈수록 저는 좀 많이 웃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하는데 이 많이 웃으니까 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제가 웃음과 성공학을 공부하는데 많이 웃으니까 또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요즘 너무 바쁜 거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오느라고 여러분들의 복장을 좀 잘 못 갖췄습니다만 뭐 이렇게 자연적인 것이 좋겠지. 자, 다 가슴을 펴세요. 이제 가슴을 펴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 사람의 얼굴은 40대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40대 이후의 얼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이야기한다면 긍정적으로 살았느냐 부정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표가 난다는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제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가슴을 펴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뼉을 치면서 한번 웃습니다. 자, 웃음 박수 준비 하면 이야 하는 거예요. 웃음 박수 준비. 야야 이러면 안 되고 야야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한인회가 한번 딱 뭉쳐서 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을 펴면서 자, 가슴을 펴시고 웃음 박수 준비! 야! 웃음 박수 시작! 네, 정말 잘하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리고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려면요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어주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게 되가라 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늘 안 나오지? 네. 제가 뭘 건드렸습니까? 두번 눌러. 나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뭐를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은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인데 지금은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이분이 산디에고에서 성공학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그 자기가 고아 때 늘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를
하루에 10번씩 했대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자 연습합니다. 가슴을 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 자, 나는 내가 좋다. 자, 큰 소리를 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네, 내가 좋을 때 이렇게 크게 웃으면은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이제는 옆에 짝꿍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자, 옆에 짝꿍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앉아 계시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예. 부부간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선배. 예, 선배님 한번 외간 여자 한번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다. 나는 당신이 참 좋다. 나는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좋다. 나는 당신이 정말 좋다. 네, 항상 긍정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율동을 하나 연습하겠습니다. 짝꿍하고 율동을 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깨 잡고 말도 못하게 사랑해. 이렇게 하고 한번 크게 웃습니다. 자, 다 일어서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서세요. 예, 너무 앉아 계시는 것보다 일어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두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마주 보시고 두 분씩 마주 보시고 눈을 쳐다보세요. 눈을. 자, 눈을 쳐다보고 율동을 따라합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깨 잡고 말도 못하게 사랑해. 손뼉을 치면서 웃음 박수. 네, 정말 잘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 매일 자긍심을 심고 웃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공도 하지만은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심점이 되는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강사 선생님, 드물게 나오시는 강사 선생님에게 참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박수와 긍정적인 그 어떤 표정, 웨이브, 파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들리죠? 한번 고쳐보세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 중에 거의 과반수에 가깝게 우리가 늘 봤던 어떤 분은 10년 이상, 어떤 분은 뭐 몇 년 동안 봤던 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 이제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런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뭔가 깨달음, 이거다 하는 뭐 하나의 그 뭔가를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요, 이게 기계가 좀 그러면, 자,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육성으로 해도 근데 여담이지만 제가 2,000명 이상을 앞에 놓고 노천극장에서 이렇게 연기도 해봤어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뭐 여기 불과 한 40명 뭐 이렇게 있는데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마이크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제 육성으로 하는 거 양해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죠. 자, 사실 우리 역사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제 주요 클래스에 들어왔던 내가 참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또 많이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대체 한얼이 뭐고 한얼연구소가 뭐지 뭐 한다고 저 사람이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지 하는 그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선물 한 번 더 갖다 줘. 선물 한 번 더 갖다 줘. 저희가 이제 해마다 22년째 이렇게 학술대회를 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게 무슨 그림인지 보이세요? 눈 밝으신 분들은? 요렇게 하면 보이죠?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보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고조선 문명에 대한 2년 전에 했던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을 세계인의 소리 글자로 이게 이제 저희가 해마다 했던 그 한글 학술대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소하실 분한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예. 조금 이따 이제 주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로 우리 역사서 옛날 고조선 시대 영어로 번역한 그런 일을 하는 곳이 한얼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지난 3월에 했던 뭐 재밌는 게 있나 보죠? 웃으시는 게. 예. 자, 한얼연구소는 우리 사우스베일로에서 지난 20여년간 우리 역사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하고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연구소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랑 오랜 인연이 있었던 분들 또 뭐 최근 알았던 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반 정도는 저희 매주 한얼연구소 그리고 원코리아 액션 온 코리아는 데서 같이 해가지고 우리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강의 마무리에 그분들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괜찮겠어요? 네. 근데 제가 에너지 레벨을 좀 올리려면 이걸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더워서. 제가 넥타이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린 걸 우리 한인회에서 이렇게 칼라 복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줄로 아는데 칼라로 아주 성의 있게 이렇게 복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부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PPT를 보면서 한 7시 15분, 1시간 정도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BTS를 모르시는 분 아니 정말 BTS를 아세요? 모릅니다. 혹시 아리랑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리랑? 아리랑이 아마 듣지요. 근데 BTS가 공연장에 3만 명, 4만 명을 모아놓고 아리랑을 부르는데 거기에는 한국 얼굴은 안 보이고 거의 백인 아니면 뭐 다른 인종들이에요. 유럽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다 따라 불러요. 아리랑을 영어로 불렀을까요? 한국말로 불렀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생님들 젊으시대 혹은 제가 대학 시절에 40년 전 그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아리랑 노래 고유의 가락을 외국인들이
그 가사를 다 알고 따라 부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얘기 준비한 그런 얘기에 담겨 있습니다. 발이랑으로 찬송 같은 나. 뭐 하여튼 BTS 혹시 오늘 가셔서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BTS 3.1절 아리랑 찍으면 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강연을 다녀보면 지난주에도 오렌지 카운티 글사랑방에 갔다 왔는데 거의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는 이걸 영어로 좀 바꿔가지고 20, 30대 우리 2세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도 찾고 있고, 근데 물론 우리가 알아야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자식 세대에 전달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가져가셔서 혼자 알고 혼자서 그렇구나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뭐 며느리 딸 자식 뭐 손주 손녀 혹시 알면 이런 게 있다더라, 너 BTS 알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응이. 그러면 그게 다 이유가 있단다. 재패니스들이 잘났다 그러는데 재팬에서도 없고, 뭐 중국이 우리나라 한국보다 100배나 큰 나라고 그랬는데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 아이돌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 있어요? 없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BTS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는데 핑크 뭐 무진장 많이 알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에 들어가면 3억 뷰, 5억 뷰, 7억 뷰, 무슨 얘기냐면 3억 명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5억 명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이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자, 그래서 이제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네. 저 여기 소개해 주신 분이 선생님 제발 철학 강좌 옛날 하듯이 그렇게 딱딱하게 진지하게 하지 말고 좀 재밌게 얘기하래. 그래? 그러면 재밌는 걸 뭘 하지? 아까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웃고 하는 건 나는 그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 왼쪽에 이게 이제 오클라호마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제니퍼 보손이라는 여자 심리학자가 준비한 건데, 방에다 사람을 놓고 뭐 이런저런 실험 끝에 만약에 선생님 골프 같은 거 좋아하세요? 예전에 골프 좀 하셨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둑이나 뭐 whatever 뭐 좋아하는 허비가 보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나도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누구를 좋아해, 뭐 운동선수 누구 유현진을 좋아해, 당신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럼 뭐가 생기죠? 공감대가 생겨. 괜히 호의가 생겨. 근데 그런 호의가 생기는 거는 30%. 그 배 이상의 동지의식이 생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이먼이라는 놈 알고 봤더니 아주 정말 나쁜 놈이야, 그놈이. 그게 정말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나도 걔를 정말 나쁘게 생각해. 그럴 때는 딱 붙어서 남을 비난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남을 막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이럴 때가 그 사람들이 더 친밀감이 높아진다. 야, 이거 인간이 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매독이나 뭐 이런 어떤 병이 있습니다. 성병이라고 그러죠. 그 성병을 불란서 사람들은 독일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독일에 가면 성병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금방 아시네. 맞아요. 우리는 쪽발이 외놈, 그쪽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있잖아요. 우리는 떼놈, 짱꼴라.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려면 여기서 모여서 편을 가려고, 나는 이 편이야 그러면 막 그냥 그게 막 쏠쏠한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주는 군대 축구 얘기는 뭐 여기 보니까 세대가 다 다른데,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근데 또 축구 얘기를 여자들은 싫어한대요. 여자들이 선호하는 게 축구보다는 다른 뭐가 있겠지. 근데
거기다 이제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자빠지는 거야. 나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제가 군대 축구 얘기를 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세상에 지루한 얘기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그 태계로 몇 가냐 거기 그 남산 또 아래에 있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긴 좀 키도 크고 좀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들만 오는 데인데 아주 이제 군대 가면 뭐 시간 좀 나면 축구를 해요. 희한하지? 근데 축구를 하려면 이렇게 물로 긋든 뭐 그 백목가루 같은 거 하얀 걸로 긋고 골대도 뭐 뭐라도 뭐 모양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그 갔던 군대 시절에만 해도 대학생이 한 100명에 한 5~6명 되던 시절인지라 대학 출신이 별로 없어. 근데 방위라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몰라요. 방위들은 이상하게 군대를 6개월만 해도 되고 뭐 부선망 독자 이래가지고 대학원생, 박사, 별의별 인간들이 방위를 하는데 군대는 참 계급이니까 까마득한 막내한테도 군기 완전히 저쩔매요. 근데 이제 그때 부르는 거지. 방위병들 집합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대 나온 애 나와봐. 그러면 뭐 나와. 그럼 누구는 뭐 모대 미대 나오고 모대 서울대 서울대 일로 와. 이런 제껴놓고 여기 건축가나 뭐 이런 공학 한 사람 나와봐.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학벌이 좋구나 박사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시키는지 알아요? 축구 금고 미술대 학생 건축학사 있고 골대 만들어. 아휴 그게 참 군대더라고요. 아니 싫어요 싫어. 네, 군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랄까 왜 그 불균형이야. 쓸 때 쓸만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데 뭘 쓰면 그게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웃기는 상황이 저는 지금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만 할게요. 뭐 포스트 모던 시대 21세기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 들어봤죠? 혹시 린네라는 그 생물학자가 분류한 뭐 종속 과해서 인간은 뭐라고 하는데 호모 오 많이 하시네. 그걸 가지고 이제 호모 루던스 호이진가 놀이인간 뭐 호모 파버 뭐 도구인간 뭐 이성인간 이런 거죠. 사고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게 여러분들 지금 아마 어디 가지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 SNS, 포노 사피언스가 됐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지금은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이놈의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이게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나는 안 써요. 그럼 대단히 존경스러운데 근데 저게 딱 코가 끼어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 포노 사피언스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SNS 시대 10년 불과 그 스티브 잡스가 저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나가지고 제가 사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한 3주 전에 죽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 기억에 그 사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안 됐던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그런 깔려 있는 게 아직 형성이 안 됐어. 네? 그런데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포노 사피언스 하니까 잘못 읽으면 포르노 사피언스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 컴퓨터에 들어가서 저 웹 연결해서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치챘을 거예요. 40%가 포르노를 보고 야동순재라고 혹시 기억나요? 그리고 어나더 또 40% 가까이가 게임을 합니다. 지금은 비디오, 영화 산업, 음악 산업 총망라한 것보다 게임 산업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전 세계. 그 게임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게 또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호모 사피언스도 얘기하고 뭐 문명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그 미시간 대학에서 정책을 해보려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사멜 헌팅턴이라고 뭐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저런 책을 냈고 이 사람이 문명의 충돌을 하면서 문명의 지도를 그렸어요. 근데 그 문명의 지도 동아시아에 두 개가 있어. 중국 문명?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 문명? 한국은 없어요. 일본 문명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시진핑이가 트럼프 앞에서 그 한국 걔네들 옛날에 우리 저 쫄자들 우리 똘마니들 종속국이었어라고 말해도 끽소리 못하고 일본 사람들 본심은 그 옛날에 우리가 지배하던 몇십 년, 100년 전에도 지배했지만 2000년 전에도 지배했어.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아류야. 왜냐? 지들이 인구가 우리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아요. 전체 다 합치면 아니라 남한만 따지면 경제력 모든 게 일본이 앞서갑니다. 문화력도 앞서가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인상 좋은 동아시아인은 중국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일본인일까요? 예, 일본인들이 인상이 좋아요. 왜냐? 남경학살 때 30만을 죽였는데 두 놈이서 오장들 둘이서 칼 들고 일본에 몇 명 목 자르라는 내기 연습했던 야만인데 진주만 공격해서 순식간에 그 911 테러처럼 수천 명을 순식간에 몰살시켰어요. 자기가 그런 걸 당하면 그 상대를 존중하게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동질감을 느끼는 게 누구를 칭찬하고 긍정법이 아니라 누구를 부정했을 때 느끼는 것처럼 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저런 만만찮아 잘못하다 나 두들겨 맞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생겼을 때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복잡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냥 심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이 상식을 받아들여야 되나 그냥 어떻게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대학원 거치고 강사생활 거치고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 야 우리 역사가 진짜 그런가? 라고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여다본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가 안 돼서 육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지금 뭐 이게 시리즈 강연을 해서 한 6번, 8번 했던 건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나라 지도가 무슨 모양이냐 벌써 답을 다 내놓고는 어려서 혹시 뭐 학교나 상식으로 배웠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 뭘 닮았다? 호랑이 토끼꼬리.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 연약한 토끼를 3초 만에 끝나는 토끼를 왜 거기다 빗댔을까? 그게 다 비하예요. 자기 비하. 남들에 의해서 세뇌된 자기 비하라.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쯤에 나오지만 우리는 호랑이도 토끼도 아닌 어떤 동물 모양의 새 그림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문명을 얘기하면 분명히 재미가 없을 것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리장성이라는 거 아시죠? 지구 밖에 우주인들이 보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할 정도로 긴 그 어떤 형태인데 만리장성을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아주 어린 애들처럼 발상으로. 만리장성을 왜 세웠죠? 수백 년에 걸쳐서. 네, 예, 맞아요. 그 만리장성 너머에 얘들 말로는 오랑캐들이 싸움을 너무 잘해. 중국 역사를 잘 보면 중국 역사가 아니에요. 동아시아 역사예요. 그 중국을 기원전의 역사, 기원 후의 역사에 왕조들이 왔다 갔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그 왕조의 반 이상이 이놈의 오랑캐 왕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516극이라고 좀 생소한 5호가 있어요. 5호는 오랑캐예요. 수나라, 당나라는 선비족에서 갔으니 동이족의 혼혈이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는 최근세까지 있었어요. 그게 다
이쪽 북방 동북 쪽에서 내려와서 불과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50배 70배인 인구를 다 장악하고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역사상 가장 그 태평성대를 이룬 통치 시대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게 바로 당시대고 정관일치고 청나라의 그 두 걸륭제 강희제 때예요. 뭐야 이거? 또 오랑캐 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만들어? 결국 이 동아시아 역사, 중국, 한국, 일본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가는 곳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굳세게 우리 조상님이라고 하는 단군 조선 동이가 있어요. 우리가 리드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지금 청나라나 원나라나 다 만주족이나 다 녹아 없어졌어요. 그 동화돼 버렸어. 근데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와 몽골은 이제 200~300만밖에 안 되니 그리고 너무나 국력이 없으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일본과 우리가 그 바로 고조선 문명의 자랑스러운 선조의 후예예요. 그 후예들이 막내가 족보에 자기가 족보상에 이른 막내가 잘 됐어. 막내가 씨를 많이 덧뿌리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막 광활한 땅도 막 이러고 저러고 다녔어. 근데 그렇다고 막내가 종손이 되는 경우 봤습니까? 집안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선산이 만약 있으면 혹시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선산에 가서 이제 그 시향을 드리고 왔는데 그 할아버지 이렇게 놓는 순서는 뭐 이놈이 너 출세했다 높은 자리를 갔다 아무 상관없어. 종손이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지금 보니 이 문명의 여기가 지금 요하 문명이라고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가 고구려예요. 고구려 지역, 고조선 지역, 여기가 만리장성. 그럼 이 문명 여기에 그 시절에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연상이 안 돼요, 연결이? 당연히 우리 선조입니다. 그걸 뺏어가는 게 중국의 탐험공정, 동북공정이에요. 왜? 그 땅이 지금 중국 땅이니까 거기 있었던 역사는 다 자기네 거야. 그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명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이 소병기라는 그 북경대 그 고고학 교수가 Y벨트가 있었다. 황하문명의 북방 초문화, 홍산문화가 서로 교류했다고 궁색한 얘기를 붙인 것을 저렇게 제가 소개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중국이 만리장성 쌓은 이유를 얘기 드렸죠. 자, 이제 왜 BTS 한류가 중국에서는 뭐 중국은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잘났다고 그렇게 뻐개는 일본에서는 못 나왔는데 우리한테서는 나왔나 하는 게 그 키워드가 그 열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국은 자기들이 중앙에 있어 중원이야. 중화야.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동쪽에 사방에 오랑캐. 그거를 동이, 서용, 남만, 북적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을까? 옛날에 역사 시간에. 근데 동이자만 빼고 나머지 세 군데 그 한자는 다 짐승 변이 부가 들어가요. 짐승이야. 근데 동이는 왜 그렇게 짐승자를 안 넣고 큰 화살이라고도 하고 아주 어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을 했을까? 라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족을 뭐 제가 조금 이따 또 여기 나오겠지만 크게 보면 대동이, 작게 보면 소동이,
그 후손들이 수천 년 동안 갈라지지만 범동이족으로 이렇게 할 때 터키, 헝가리 저쪽까지 간 훈족의 후예들, 돌골족의 후예들이 대동이에요. 우리한테 분화가 된. 소동이는 뭐냐? 만주,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족, 그 다음에 일본. 요게 가장 가까운 소동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학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뭘로서 가능하냐 이런 설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첫째는 유전자예요. 요즘은 유전자를 채취하면 그 유전자 계보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뭘 하나 보내면 몇백 불을 내면 나는 일본인 성분이 몇 프로고 뭐 중국인 성분이 몇 프로고, 그거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성분이 몇 프로라는 기준을 왜 중국인, 일본인을 잡냐고. 지금 그 후손이 된 우리들은 그 전에 어디서 출발해서 그 희혼이 된 데서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 대부분이 다 여기 지나갔죠. 거기 네, 요하 문명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오셨던 신영하 교수님이 주장하신 건데, 언어야. 우랄 알타이어. 중국말하고 우리말은 구조 자체가 틀려요. 아시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뭐 그쪽하고 다르고, 영어 I love you, why니 이런 식으로 다른데, 그게 또 우리랑 같은 그 벨트에 있는 그 민족들은 다 언어 우랄 알타이어 어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같이 쓰고 유전자적으로 그 어떤 뿌리가 같고, 또 하나 이제 문화 형태가 비슷해. 온도를 쓴다든가, 몽골에도 씨름이 있고 남북한에도 씨름을 하고, 어디 있어 심지어는 일본의 스모로 변형됐지만 그게 씨름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씨름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뭐 누구죠? 손성태 교수님인가, 배재대학교. 그러면 아메리칸 인디언의 언어를 캐가지고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고조선족에 이렇게 유입됐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보아서 제가 또 이것도 좀 수정했으면 하는 학설인데, 몽골리안이라고 들어봤죠. 우리는 뭐냐, 몽골리안이래. 몽고반점을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몽골이 그 동아시아 동북아를 장악하고 저기까지 그 인종을 다 바꿔버린, 중앙아시아 인종 바꾸고 저기까지 진출해서 게르만 민족 이동시키고 그랬던 게 고구려 광개토대왕으로부터 800년 후예요. 만약에 서양에서, 차이나가 왜 차이나인지 아시잖아요. 진이 차이나가 됐어요. 우리가 왜 코리아예요? 고려시대 알았어요. 코리아예요. 근데 만약에 몽골리안 이전에 그 광개토대왕이나 고구려인들이 활동했던 무대 영역을 알고 했으면 우리는 고구리안이야. 몽골리안이 아니고. 800년 앞선 게 먼저지 뒤에 있는 게 그걸로 이름 붙이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런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동이 조선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원래 이름이 조선인데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뿐이지, 조선이 있었어요. 단군 시절에. 그 다음에 고려도 있었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선도 있어. 고구려도 있어. 고구려하고 고려는 발음상 구려해서 다 같은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똑같은 이름을 유지하고 싶은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누구를 특징해서 좀 죄송하지만 송 선생님, 할아버지가 무슨 씨였어요? 씨요? 무슨 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손씨. 그러면 10대조는? 너는 손씨. 그렇죠. 그것이에요.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름, 뭐 한국말로 뭘로 번역되든 아니면 고려, 고구려라는 이름을 줄기차게 유지해온, 그게 우리 국호가 우리의 성씨예요. 나라의 성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런 얘기가 좀 처음 듣고 생소하신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여기 역사 전문가이신 우리 한당고기 강도 가시는 그 김한단 선생도 계시지만 그게 세뇌가 된 거예요. 상식이라는 게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성병을 갖다가 독일에서는 뭐 불란서병이라고 하듯이 남쪽은 임나일본부가 북쪽은 한사군이 지배한 우리들은 애시당초 옛날부터 중국과 일본이 나눠먹기 해서 지배했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역사 상식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식민사관 4대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그 가설이 강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역사관을 갖고 뭐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뭘 갖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만 자기 조상 하나 똑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할아버지 성씨도 함자는 몰라도 돼요. 뭐 저는 12대조 할아버지 세자걸자 할아버지부터 줄줄이 외우는 그런 아주 좀 답답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름은 몰라도 내 성이 뭔지 그 성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지. 예? 물론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손도 좋고 성경에 그 왜 족보 줄줄이 외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족보도 좀 알아야죠. 예. 이게 이제 제가 하늘연구소에서 역사를 캐고 우리의 정체성을 2세들한테 너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그 우때 선조까지 그런 분들이 그런 활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니들이 뭘 해도 할 수 있어. 이런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나 돈 좀 벌었어. 나 집 있어. 돈 주면 걔네들 내가 죽고 없어지고 그 아이들은 동화돼 버리고 뭐 또 한 50년 100년이 지나면 자기가 한국인인지 뭐 지금 일본 사람 4세 5세가 그래요. 모양은 일본 사람인지 모르지만 혼은 정신은 이미 없어요. 그런 거. 그 몽골에 가서 몽골 청년들이랑 술을 몇 번 먹었는데 우시라라고 이런 역사의 전문가랑 몽골 청년들이 그래요. 몽고국에는 200만 300만이지만 내몽골 중국 땅에는 1000만이 몽골인이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몽고말을 하고 몽고의 문화를 제사도 드리고 거기도 제사 드리고 근데 그게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갔지만 자식 손주 때 되면 싹 없어요. 자기들은 다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조선족들이라고 내가 비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연변에 가서 그 연변대학의 이용공 교수랑 이렇게 다녔는데 중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이 90%. 중국인인데 특수하게 조선 말을 할 수 있는 조선족이라는 게 자랑이 10%예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거꾸로라고 생각하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분들 다 중국 사람 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신통방통한 게요. 난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지형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 이런 모양 때문에 그나마 좀 살아남고 그 외 고려 삼별초라고 혹시 아세요? 몽골군의 그 막강한데도 정말 몇십 년을 버텼죠. 삼별초가. 그런 게 정말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거지. 만만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습게 보고 중국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 한국 사람들 뭘 몰라서 그랬다. 천만에 우리 유전자에 우리 DNA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깔본다고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이조선 단군에 여기 지금 저게 칠성각이에요. 칠성각이 어디 있죠? 절에 가면 있어요. 근데 대웅전 위에 꼭 칠성각을 놓는데 왜 칠성각이? 그러니까 참 이제 삼신할미 뭐 칠성신앙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중에 유교 뭐 불교 뭐 도교니 하는 것보다 원형의 우리 문화의 뿌리가 삼신이고 칠성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전 세계 고인돌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우리 고조선 지역,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터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인돌이 그렇습니다. 근데 고인돌이 그렇고 고인돌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어요. 고구려 무덤에 가보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별자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 천문적인 게 근데 꼭 칠성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이 사람이 죽으면 묻는 그 제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부장 뭐 장례 문화가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지속성이 있는 건데 중국의 문화와 황하 문명이랑 우리의 조상의 문명이랑 차이를 보여주는 열몇 가지가 있는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그 적석청 무덤입니다. 무덤에 새겨지는 별자리고 이제 조금 이따 그 재밌는 흥미있는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성각을 보여줬고 거기에 한인천재와 한웅과 단군 3을 모셨다는 그런 걸 했어요. 단군, 한인, 한웅 그러니까 이 무슨 맨날 정말 잠꼬대 같은 소리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과 그게 실감나는 이 얘기는 참 누가 일본인이냐라고 어떤 언론인이 얘기해요. 일본인이라는 당신 일본인이야 아니야를 결정짓는 게 뭔지 아세요? 천황이 신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천황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선족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군은 어떻게 만들어져 태어났죠? 환웅이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화적으로 얘기해서 곰과 호랑이가 뭘 먹고 동물에서 그런 스토리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화나 신화라는 것은 그게 담겨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나가려면 또 다른 또 스토리가 되니까 그 일본은 어찌 보면 가장 우리 문화의 원형을 잘 지키는 막내 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제가 일본에 대해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신사가 뭐 수만 개가 있고 신사마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제사 문화는 우리 한국의 독특한 문화예요. 사실 중국인들도 잘 안 지켜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조상들이 영웅시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일본이 참 잘 지켜오는 것 같아요. 신도 문화라고 합니다. 신도 문화. 그리고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이 말은 고구려가 몇 년을 지속했는지 아세요? 왕조가 북부여까지 하면 900년 정도 돼요. 그동안 대륙에서는 50년짜리서부터 시작해서 200년짜리 무수한 국가들이 흥하고 했는데 어떤 역사가가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그냥 XX 아니 900년 지속한 나라가 몇십 년 지속한 나라 속국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에 안 맞는 걸 역사를 4대를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거 저 국뽕이네. 그러니까 여기 고구려고 여기가 외백제고 여기가 나라백제 그러면 와 저거 정말 과대망상형 이거 뭐 그런 건데 보세요. 이런 그림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런 지도도 나오고 우리가 대한민국 이런 거 했을 때 요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요 사만을 만지난 변한 사만이라고 배웠거든요. 요걸 놓고 1897년에 그 고종께서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바꾸자. 제국이다. 민국이 아니라 그때 제국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칭하고 하늘에 그게 뭐죠? 그 이름이 원구단에 가서 천재를 지냈어요. 황제는 천재를 지낼 수 있는 게 황제예요. 왕들이나 이 제후국들은 천재를 못 지내. 자,
요걸 가지고 대한민국이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 여기는 고조선 강역에 진안이 있고 이쪽에는 번안이나 변안이 있고 여기는 마안이 있고 해서 이게 삼안의 강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무도 없어. 환단고기 빼고 아까 그 영문 번역했던 환단고기 안에는 단군세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몽골족도 우리한테서 갈라져 나갔고 뭐 심지어는 그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족도 우리한테 갈려서 나갔고 외도 갈려서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또 한 분의 학설을 제가 또 인용을 해야 돼요. 이 김용훈 선생님이 3년 전에 오셨나 대수학자고 그것도 올해 93세인데 유튜브에 찍으면 김용훈 찍으면 엄청난 그 짤막짤막한 스토리가 나와요. 5분짜리 뭐 7분짜리. 그분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한마디로 같은 문화 문명권이었는데 그 세 나라가 갈래가 된 것은 663년의 백강전투 때다. 신라는 소정방에 3만 군이 와서 도와줬고 백제는 왜 그 부여풍인가요? 그 부여의 백제 왕자가 와서 또 수백 군단을 선단을 끌고 도와줬고 또 고구려도 뭐 이렇게 해서 각축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중국은 당나라로 정립되고 일본은 바로 이 여기서 패퇴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백제민들이 거의 다 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여기 그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없었는데 일본 서기도 짓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형성돼 정체성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또 신라 천년의 그 한인의 정체성이 형성이 됐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시대쯤이면 백제 사람이랑 고구려 사람이랑 신라 사람이 말이 통했을까요? 통역사를 불러야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심지어 당나라 사람 여기 신라방이니 신라손이 해가지고 여기 이정기 장군의 50년 그 제나라가 고구려 유장이 있었고 여기에 요서백제가 있었고 이게 무대였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고조선의 후예들의 무대라고 이게 활동 무대. 그래가지고 삼국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663년이라고 잡는 게 김용훈 선생의 이론이고 독일어하고 영어가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변화된 게 1500년 전에서 뭐 길게는 1700년 보는데 이때는 언어가 같았다고 봐요. 말이. 왜냐면 지금도 제주도 사투리 하는 사람이랑 함경도 사투리 하는 사람이랑 경상도 사투리 하는 사람이랑 얘기가 통할까요? 사투리로 하면 안 통해요. 중국에는 100군데 200군데 지역마다 말이 다르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휘를 보면 상용 어휘 300개 뭐 가끔 쓰는 어휘 5000개를 하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걸 봐서 우리가 물론 뭐 한자어를 쓰니까 70% 이상의 한자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국말은 중국말 아니야 이러는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왜? 한자가 중국 거니까. 누가 한자를 중국 거라 그래요?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영국 거라고 하나요? 그런 생각하는 미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라진 지 200~30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2000년, 3000년 전에 공유했던 문자가 한자인데 왜 그걸 중국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문자예요. 그거는 호지명이도 썼고 이름을 한자로. 일본 사람들도 한자 이름이 있어요. 중국 사람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한자 문명권의 한자는 사실은 상나라, 은나라가 갑골문의 시작에 한자를 만든 건 동이족에서 만들었다는 학설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학자 누구죠? 그분이 그걸 계속 주장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상식에 좀 상식을 뒤엎는 얘기라 에이 뭐 한자 지금 중국 사람 쓰니까 중국말이지. 그리고 여기 뭐 만주가 중국에 속하니까 중국 땅이지.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스스로 이렇게 좁히고 왜곡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세계의 주역은 누구인가, 이거 대충 제가 얘기했던 거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삼국의 이 정체성이 시작이 어떻게 됐으며, 동이족의 왕조가 지배한 중국 대륙이 여기 오른쪽에 썼죠. 막내가 장손의 족보를 뒤바꾸려는 불순한 시도다. 족보가 밥 먹여줍니까? 양반 후회라고 뭐 그렇게 뭐 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과 어떤 진실을, 그렇다고 지금 힘이 없고 지금 좀 허약한 나라라고 그거를 옛날 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저게 그거예요. 저 사람 조금만 이렇게 서 있죠. 저게 광개토대왕비입니다. 내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요 안에 중국이라는 말 없어요. 무슨 말이냐?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의 고구려는 중국은 변경이야. 여기를 장악했던 고구려 문명권에서는 중국은 변경이야. 이거를 도올 김용옥이 그 고구려 패러다임이라고 잽싸게 이제 먼저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거 학술대를 열었어요. 봐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고구려는 중국을 의식하고 짧게 명멸해 갔던 왕조를 뭐라 그래요? 상국으로 모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역사 기록에 중국은 언급도 없어. 왜냐? 문화의 중심이고 맹주인데, 동아시아의 맹주인데 그런 걸 쓸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저만큼의 규모의 도올비석은 저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됐던 뭐 유라시아 초원을 막 다양하게 오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 지금 국경, 여권, 비자, 나라의 그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그다음에 이제 뭐죠? 국민이야, 국민. 지금 가진 생각을 갖다가 1000년 전, 2000년 전에 대입하면 다 오류라는 얘기예요. 그 변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 북간도 서간도가, 우리는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지, 거기 중국이야 이러고 생각하면서 가서 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세요? 제가 작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용정이 두만강 넘어 불과 한 몇십 리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윤동주 시를 한자어로 번역을 해놓고 그 앞에 쫙하니 붙여있는 게 중국 조선족 시인 윤동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끽들 못해요. 윤동주는 중국인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1909년에 그 윤초가 썼던 국민가의 가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뭐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 다음에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다른 것도 다 그래, 후렴. 왜 대한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지금 저 제퍼슨 길인가 어디에 대한인 국민회가 아직도 있어요. 박물관도 있고. 왜 우리 이민 온 선조들도 대한인이라고 했을까? 그거 뭐 무슨 근거가 있나? 왜 클때자 써가지고 과대하게 자기를 포장했는데, 그것이 뭔가 근거가 있었다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고종이 만든 대한제국이고 우리의 애국가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지도고,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의 주역이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그랬는데 뭐 할 말 없죠.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그 치밀함으로도 못하고 중국의 그 물량 공세와 그 엄청난 우리의 인구보다 한 50배 가까이 30배 정도 되는데 한류는 한국의 현상이지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못해요. 내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명동성당 혹시 아세요? 명동? 서울에서 지냈던 분들 명동성당에 내려오다가 보면 내려와서 골목으로 해서 을지로 쪽으로 가는데 긴 골목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보면 혹시 올리비아 헛세, 크리스 미참, 뭐 서양의 금발머리 미남 미녀들 그 판넬이 거기 쫙 걸려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까요? 근데 제가 그 후배들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뭐 너무 잘생겼어. 야 내가 웃은 소리 하지만 나 조명빨 밖에 해서 그 20대에는 저도 갸름했으니까 여기다 탁 하면 그것도 잘 팔려. 그때 다 웃는 거야. 비웃지.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BTS 7 멤버들 거 물건 사고 사진 브로마이드 살려고 난리 버거질 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물음에 대한 답을 앞으로 한 15분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 부르는데 저항감을 느끼신 분 있어요? 혹시 대한 사람 무슨 대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왜 어긋나는 말로 우리를 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근데 대한 사람에 대한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문명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요하 문명 오랑캐 땅에서 그 만리장성 너머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흥이 겨워서 놀고 한잔 마시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하는 게 이번 달 월세도 못 내. 이거 신발도 빵꾸 나는데 나 이거 신발 살 돈도 없어.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흥겨워서 놀 수 있을까요? 살만하고 이쁜 귀걸이도 달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해보고 막 멋진 옷 입고 막 뽀개고 싶어서 어디야 무도장이라 그러나 그런 데도 가고 그래서 노는 게 신명이에요. 그 문화가 고조선에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부여에도 있었고 그 기록이 중국 사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 걔네들은 오랑캐고 뭐 맨발에 뭐 이상한 머리하고 형편없는 음식 먹고 그건 다 왜곡이라고 보면 돼요. 왜곡. 그러니까 자기 족속 아닌 어느 딴 데 것은 다 이렇게 낮춰서 보는 열등으로 보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아량을 한번 오늘 오신다고 그랬더니 또 바쁘셔서 못 오셨네. 우리 이 남가주 LA에서 제일 큰 여행사 하시는 선생님 사장님이 이제 여행을 세계적으로 다니지만 고구려 산성도 한번 가고 우아량 같은 데도 가는 패키지를 하면 흥미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신비스러운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있는 그런 데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을 거예요. 우아량이라는 데가 그런 데요. 거기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이 제가 직접 찍었어요. 거기에 요 종이를 내가 하나 살짝 훔쳐왔는데 하나 살짝 띄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왔는데 그게 어딨니 저 뭐라고 썼냐면 중국인은 하화족이에요. 우리는 동이족이고 하화족의 할머니 조상 그 우아량 땅이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하족의 조상 땅이 아니야. 우리 동이족의 조상 땅이야. 고조선의 조상 땅이야. 한민족의 조상 땅이야. 그래서 저거 보면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왜 시골에 어디 선앙당 같은 데 가면 돌 던지고 거기다 뭐 이렇게 색깔 묶어 놓고 그 문화도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민속, 샤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얘기들은 뭐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서 찍어온 거예요. 요게 사신도 있죠. 사신도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 중앙에 별자리가 꼭 북두칠성이 꼭 있어요. 이게 그 적봉박물관 천장에 있는 걸 제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모계사회였던 거. 옛날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어떤 그 부족 간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걸 보여주는 많은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비파형 동검이라고 아까 얘기한 10가지 중국 조상의 문명이랑 우리 한민족의 조상의 문명이 다름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물 10가지 중에 하나가 비파형 동검이고, 또 이제 우리가 그릇을 뭐 흑도 그릇, 채도 그릇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청동기 나오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공인돌이 올라 있는데 요것들이 다 요 지역이 이 한 문화권이 아니면 이런 공통적인 재래의식이나 천재를 드리는 게 있을 수 없는데 딱 고조선 강역이에요. 대안이죠. 이쪽에도 좀 있는데 여기는 생략이 됩니다. 이거는 신용화 선생님이 이번에 오셔서 발표할 때 PPT를 한 5, 60장 한 중에 제가 하나를 카피한 거예요. 고조선 문명의 탄생. 예전에는 이런 말 못했어요. 고조선 문명 이랬다가는 고조선을 싫어하고 그런데 일본의 아류다, 중국의 속국으로 계속 문명인데 그 원류다 라고 하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신용화 선생이 서울대 사회과에서 40년을 강의하시고 학술원 회원이시고 그렇게 대단한 학자입니다. 뭐 주로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근데 그분도 이걸 가설로 얘기하지 지금 한국의 사학계는 다 일정시대, 일제시대에 가졌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해요. 큰일 납니다. 그 약간만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에 저는 아마추어고 또 미국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사마는 뭐냐를 누가 재밌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 마한진한 변환을 중국 대륙 동부, 북만주, 한반도하고 외열도가 마한진한 변환 사만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만의 대한이다. 클 때. 지금의 대한은 남한과 북한과 LA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사는 곳이 세 번째 한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또. 그게 언젠가 우리가 문화정체성을 잊지 않고 유지하면서 이거를 계속 전승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뭐 일본이든 러시아든 뭐 저기 뭐 중앙아시아든 미국이든 남미든 그곳이 제 세 번째 한이에요. 삼신사당 아까 얘기한 거 넘어가고요. 제가 찍은 거예요. 왜 저런 거를 저렇게 보호를 할까? 저기 수천 년 내려오던 그 신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북경에 가면 천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숫자적으로 와서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천은 양수고 지는 음수인데 13579 24680 어느 게 양수예요? 135 짝수하고 홀수중에? 네, 아실 거예요. 요 원단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재밌어요. 제가 그 사진 찍은 걸 여기다 안 넣는데 딱 돌이 가운데 있고 표지색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9이 있고 18이 있고 27이 있고 해서 81개까지 이렇게 있어요. 천단을 그렇게 만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오화량에도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거를 청나라족이 됐든 그 이전 어느 족속이 됐든 그게 중국의 문화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단에 갔더니 과연 네모 반듯하게 4개가 뭐 16개가 뭐 64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단이 있습니다. 그건 지제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 문화의 이게 5,000년에서 6,000년 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바로 고조선 문명이 싹 튼 곳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 삼신사상이나 천재 지내는 그런 어떤 문화가 시작된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거는 무덤에서 발굴한 뭐 옥장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고요. 거기서 나온 그 정교한, 야, 어떻게 그 시절에 저런 걸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정교한 뭐 옷구슬 귀걸이, 뭐 여성들의 그 폐용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계속 그런 거 나오죠. 이거는 그 박선희 교수 상명대에서 오랫동안 강의했어. 그분이 150장이나 되는 그 고조선의 복식에 대한 거를 제가 잠시 인용해 온 겁니다. 이거는 무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뭐 중고구려 무덤에 옷 같은 거. 옷의 이 섬세한 요런 뭐 여기 마무리 요런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들이라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뭐 성병은 니네 나라에 붙이고 좋은 건 다 자기한테 붙이고, 그 심리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학자들이 좀 해서 좀 역사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아주 요원해요. 이덕일 교수라고 혹시 아세요? 이덕일 역사가. 그분도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초청해서. 그분이 정식 박사고 대학에서 강의한 사람인데도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마치 이단아 취급을 당해요. 그런 분위기 풍토가 지금 한국에.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최치원이라는 학자가 유불선 3교가 합일되는 그런 얘기를 난낭비설하는데 신라시대 때 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 중국이나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1, 2%도 안 되는데 한국은 30%가 넘어요? 왜 그랬을까? 하느님 경배 사상과 3교 융합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아. 그런 게 이제 그 선도에 요 모양이 참 특이한데, 요거 제가 찍는데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분? 아니, 단적으로 해서 이거 단전 오버하는 거예요. 상투 같은 걸 한 사람이 이런 자세로, 여기 우리 남가주에서 40년을 국선도 보고 바친 김창욱 사부님이 계시지만 선인이에요, 선인. 고열가 당군 40대 당군 왕은 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라는 게 그 한당곡이 당군세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지향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깨달음을 지향하고 뭔가 문화의 영성이나 좀 높은 그런 걸 지향했던, 무슨 오랑캐는 그런 문명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군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이제 지도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토끼도 아니고 억지로 그린 우렁거리는 호랑이도 아니고, 우리는 동이족은 소떼 신앙과 함께 새를 갖다가 숭배하는 게 있어요. 삼조고라는 발이 3개 달린 까마귀가 있는데 그게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잘 챙긴 일본의 그 축구 국가대표 상징이에요, 삼조고가. 그리고 여기 나라뱅크라고 옛날에 이름 바뀌기 전에 나라뱅크도 삼조고를 그를 상징으로 했더라고요. 자, 이게 뭘까? 뭐 이렇게 한번 저 연상을 해보세요. 설마니 드론을 띄우거나 인공위성으로 찍었지는 않았겠지만 그 시절에도 자기 강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있다면 이거는 봉황새라고 해요. 봉황새. 왜? 용봉 문화의 차이예요. 중국은 용, 이쪽은 봉황. 그런데 알고 보니 용의 기원도 아까 얘기한 그 우아량 거기서 나간 거예요. 용의 기원도. 그러니까 많은 그런 또 이런 해야 될 뭐 그런 진리가 많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랄 알타이어 저기 이동 경로 끊임없이 유라시아 초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영숙 선생 10년 전에 다녀가신 분 샤만 제국, 우리 동이족의 조상인 고조선의 힘은 샤만인데 그 샤만이 저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문명을 다 만들었어요. 인도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문명도. 그런 황당한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리스인이 한국인과 뿌리가 같다 이런 영어로 든 책도 있다는 걸 보고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가 하여튼 수번엔 있구나 하는 감을 잡았던 거예요. 그것도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샤만 제국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고구려 선조고 얘기했죠. 깃털모자 아메리카 인디언 얘기했죠. 최근에 그 천만 관객도 들어오고 그 어디 프랑스 어디 가서 상 받은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거기 뜻밖의 그 송강호가 이 인디언 모자를 쓰고 살인을 하더라고. 근데 인디언 모자 깃털 그게 또 하나의 여기 뭐 전투력과 통치력과 문화력의 대사만을 저렇게 가졌고 그게 삼신사상으로는 조화신, 치화신, 교화신 이런 것도 하나의 또 훌륭한 강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끝나가요. 동이족, 고조선, 단군,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아주 집약시켜주는 옛 유물입니다. 위에서 새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늑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곰하고 호랑이는 잘 알죠 우리가. 예족, 예맥족. 그러니까 말갈족이 되고 나중에 청을 만든 만족이 뭐 호랑이로 비유된다거나, 곰은 내몽골과 그 요하 문명을 만든 공으로 비유된다거나. 그럼 1위는 늑대는 뭐냐? 몽골 초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골족, 훈족, 그 주로 유목만 했던 민족, 사냥을 하고 수렵을 했던 민족, 농사를 짓고 중앙에서 통치를 했던 민족, 그게 다 대동이에 속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분포 여기 나오죠. 유전자 분포 요거 한번 보요. 요게 일본 사람이 만든 거라 일본에 많이 만드는데 요게 지들이 보니까 웃지. 이거 똑같잖아. 이거 봐. 얘네들 우리 후손이야. 거꾸로야. 이거는 뭐 일본 송본 박사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유전자 분석도 이래서 뭐 몇 번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유전자는 뭐 속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할게요. 아는 분들끼리. 장개석이 그 왜 윤봉길 의사 의거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한 청년이, 조선 청년이 목숨을 걸고 했구나. 그러면서 후원을 했다죠. 그리고 중국이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옛날 역사 연고성이 있는 조선한테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스토리도 흥미진진한 게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발상에는 주운내나 뭐 그런 중국의 지도자들은 왜 거기는 뭐 당신들 땅이고 당신 역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이에요. 왜 한류가 되느냐? 옛날에 동아시아 세계 2000년 전에도 동이족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길 좋아한다. 나오죠? 오른쪽에. 음주가무. 음주가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고구려인들은 남녀가 떼져 노래 부른다. 한나라 사람들, 사만의 한나라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하고 춤춘다. 부러웠겠죠. 아까 얘기했죠. 춤추고 놀고 그러는 게 그냥 되나요? 경제력과 문화가 확 좋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의 문화를 갖다가 흥이라고 그래요. 흥. 아무리 힘들어도 농사일 때 모내기도 힘들어도 노랫가락 하나 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 흥이 나서 타령하면서 노동까지도 흥겨움은 잘하는. 네? 그렇죠. 저 그 얘기를 하려는데 딱 그 나오셨네 우리 오수 선생님. 축구를 하도 신명이 나면 일본은 우리를 못 이겨버려. 그 신명이 나면
양궁을 쏴도 다 적중해서 올림픽 다 먹어. 지금 저는 그 골프를 볼 때 이번에 허미정인가가 LPGA 우승해서 LPGA 올해 23개 중에 11개를 우승했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뭐 말이 많겠지. 거기는 어려서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박세리가. 그럼 니들은 해봤어? 해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왜 되냐고. 여성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려에 대한 답을, 첫째는 포노 사피언스라고 얘기했던 유튜브 같은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판 하나 팔아가지고 어느 세월호 7억 8억이 듣습니까 음악을. 지금 그냥 똔똔똔똔 하면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리고 우리가 경제 저보다 어르신도 있는데 그 시대 우리 해방 전후 시대나 뭐 또 베이비부모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고생해서 경제를 저렇게 올려놨어요. 또 민주화도 또 젊은 시대 만들어놨어. 이런 모든 역동적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본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일본 절대 민주주의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거나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혹시 기회가 있어 또 제가 만나게 되면. 그래서 세계 젊은이들이 열창하는 아리랑 얘기 들었고, 방탄소년단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쟤네들이 가진 잠재력과 자존감과 모든 게 우리 그 아이들의 부모, 할아버지, 먼 조상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그게 있으니까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 견해입니다.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하세계, 홍익인간, 우리 듣기만 했지 그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소개가 될 거예요. 이 미국에도 소개돼. 그 소개시켜준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LA 사시는 분인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시아 이상주의. 뭔 얘기한 줄 알아요? 동학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고 그 안에 뿌리에는 홍익인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오바마가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과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막 융성하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 책을 탐독하고 저 책을 대학의 교재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책은 일본에 가서 30년 동안 공공철학, 하늘과 한마음에, 그러니까 왜 일본과 우리가 지금 갈등 있는 거 다른 것만 생각하고 공격할 생각만 하냐 이거야. 끌어안을 정신이 있는데 아우를 끌어안는 거는 형님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도량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찾기 협의회라고 몇 년 전에 생겼던 국회의사당 앞에 1000명이 찍은 사진이래요. 안 재봤어요. 1000명쯤 되는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저 하늘연구소랑 연관이 돼서 와서 강연도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거를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내년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하늘연구소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요거 여기 있구나. 아까 소개드렸고, 여기 오신 분 중에 반 정도는 하늘연구소 연구위원이거나 제 주요 강의 학생이었거나 수강생, 아니면 원코리아의 통일운동 하시는 분인데, 여기 새로 제가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기회가 있으셔서 이런 강의나 이런 자리가 더 연장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주 이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선 임승민 선생 우리 하늘연구위원 소개드리고요. 잠깐 일어나 인사 그냥 꾸벅. 예. 예. 그리고 우리 원코리아 아카데미의 그 대표, 지금 상임 대표하시는 한시현 선생 인사하시고, 뭐 대표, 그리고 우리 원코리아 아카데미를 계속 유지하는데 우리 남산당 하는 김용훈 선생님, 원장님이 또 오셨고요. 그리고
송재근, 송영수 총무 재무님 두 분 여기 오셨고, 그리고 이제 딱 1분 정도 우리 저 김한단 선생 환단고기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해서 제 강의는 오늘